네, 안녕하십니까. 손달성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한번 관련 뉴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실게요. 부산시가 2023년도 도시재생 전문 기업 40여 개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죠? 부산광역시가 지역 기업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도모와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업 지정사업을 오는 19일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산업체는 안 뽑겠죠? 맞네요. 부산지역업체 132개를 선정했다. 19년 최초로 시작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네요. 올해 3년째고 올해 40여 개 업체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정 대상은 본사가 부산시에 소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과 실적,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소 중견업체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분야는 5개 도시재생 특성화에 맞춰서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사무소, 산학협력단, 또 물리적 재생, 전문 건설업, 그 다음에 스마트 재생, 스마트 솔루션, 스타트업 기업, 문화예술 재생 뭐 이렇게 나눠지나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도시 재생을 교육을 하네요. 강화 교육을 받아서 뭐 청년 도시 재생 양성 사업과 연계한 청년 인턴 채용 기회도 제공될 것이다. 뭐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하고 또 부산에 기반으로 했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더 많이 나가실 거고 그렇게 돼서 청년들도 들어오게 되고 해서 공모를 통해 6천억에서 7천억 규모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교육에 대해서 6천억 7천억이 아니죠. 전체 도시재생 부산에서 도시재생 사업 전반으로 진행되는 그 금액이 6천억에서 7천억이라는 뜻이네요. 아무튼 잘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양천구 여기도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수강 인원 확대라고 되는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 기사가 좀 빨리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수강 신청이 많아서 했다는 걸 한번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법이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양천구도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이라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 주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라고 됩니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대상은 임직원, 관심 있는 주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으로 하나요? 장소가 있는 거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개강한 맞죠? 얼마 전에 마감이 일찍 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수강생 정원 300명으로 늘리고 교육 장소도 해누리타운, 해누리홀로 변경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사전 신청 결과 총 284명이 접수하셨고요. 또 임직원 100명, 정비사업 관심 있는 구민 180명이 신청했고 재건축 관련 수강생이 62명 가장 많았으며 83명이 된다. 유튜브 채널도 있네요. 여기서 게시를 하고 강의 영상을 향후 하고 시민들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서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도시정비 사업 가이드북도 제작해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 받으셨으면 언제 저희 채널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좋은 내용 같이 좀 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관리 전문가 등으로 1타 강사진이네요.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과 운영,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과 합력 강의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이런 이론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불균형하고 이런 건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이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실제로 일반적으로 토지등 소유자분들의 조금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약간 이제 좀 부자가 되시려면 조금 자본주의에 대한 부자에 대한 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지역 자체가 지금 낙후된 곳이잖아요.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게 많이 잘 교육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비리 없는 어느 정도 시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 저희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되듯이 똑같이 아마 정비사업 분야에서 좀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사마동호 진주 가로주택 조합 집행부 재구성했다네요. 임기 만료했다는 조합장 임원 선출이고 시공사 1신 건영 도급계약 변경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변경을 왜 했을까? 네. 부천시 사마동호 진주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기총회 요렇게 사업 추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기총회 표결을 해서 90%가 넘는 찬성을 기록해 원안이 가결됐고 뭐 보통 총회에 어떤 게 이렇게 못 하신 분들은 뭐 어떤 내용이 총회에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내용 한 번씩 확인하시면 돼요. 총회 어떤 내용이 진행되냐면 협력업체 계약 체결 등 기수행 업무 추진의 건 이게 미리 했는 것도 아마 추진위 단계면 조합 설립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니까 기수행 업무 추진의 건에 대해서 통과를 했고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이거는 정기총회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업비 변경 및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도 마찬가지 정기총회 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혹은 기타금융권에서 이율 상환의 방법의 건 결정난 건 아닌 것 같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이제 추진위에서 이제 새로 된 것 같은데요.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추후에 또 다시 하셨구나. 조합장 선출, 감사 선출, 이사 선출, 도급계약 변경 됐다고 합니다. 만료에 따라 된 거고요. 건강 악화로 바뀌셨는 거고 변경된 상위 공사비 662만원 부가세 별도가 됐네요.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금액이죠.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약 한 90가구? 네, 12층 구매 90가구에 보면 고속도로 이제 판타 지역 이동 좋고 인근의 공동주택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건축비가 좀 높아지더라도 이렇게 지금 잘 맞춰가 가시네요. 어떻게든 분담금보다는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모양이 바뀌시는 게 이게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보겠습니다. 청천동 동양아파트 가로주택 시공사 2차 현설했네요. 이제 공고가 났나 봅니다. 이제 가로주택 시공사 2차의 현장 설명에 현장 설명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입찰 보증금 20억 원 1차에서는 아마 참여업체가 없었나 봅니다. 부평에서 많이 하죠. 요즘 인천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많이 하죠. 부평구 청천동 동양아파트가 시공사 재입찰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장 설명에 나머지 일반적인 거죠. 몇 세대 정도 되나요? 258세대면 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치고는 입찰 보증금 20억 원 신탁사 방식의 도급제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1차 언제 신탁사 방식의 도급제로 진행된지는 조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 신탁 뭐 이게 대행자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나 봅니다. 신탁 방식인데 이제 신탁이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두고 그 다음 현장 설명이니까 1차하고 신탁사 1차부터 있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신탁사인데 도급제로 진행한다.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문제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조금 잘리네요. 왜 이랬지? 이거는 네. 경주랍니다. 경주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나요? 네. 경주라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노소동. 일단 한번 기사를 한번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두 번째 현장 설명에 현설 다수의 건설사가 이루어질 모양이다라고 하는데요. 또 1차도 아마 희망하는 건설사가 없었나 봅니다. 여기도
180가구 공동주택 약 200세대 정도 되네요. 경주가 있는데 시군자 선정 제도전 선택하는데 일반 분양분 가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광역시 외에 지방에서는 면밀히 따지지 않고 그 용역비용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성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죠. 뭐 시공사 선정이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시장에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라서 시공사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조금 두고 봐야 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두고 봐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망원동 여기도 있네요. 아까 망원동 여기도 여기 저희들이 아마 망원동 아마 분석했을 때 한번 나왔을 텐데 이게 아마 모아타운이 있는 곳 아닌가요? 코란코 자산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가 망원동의 코란코 자산이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코란코 자산의 시군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이 있었고 여기는 많이들 들어왔네요. 서울이라서 그런가요? 롯데건설, SK에코플랜드, 에이스건설, 파인건설, 대상건설, 우미, 코롱, 진흥, 일성, DL 다 들어와 있네요. 입찰 마감이 27일이고 가로택 정비사업 한강변 좋긴 하죠.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이게 신탁 방식이잖아요. 아까 이전에 현장도 신탁이고 근데 신탁 방식인데 왜 사업 시행인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시공자를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자를 선택할 바에는 신탁 회사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신탁 회사에서 초기 자금을 대고 그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확정난 이후에 시공자 선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역 입찰이라도 보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신탁 수수료를 주더라도 시공비를 줄이는 걸로 해서 신탁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신탁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신탁 방식을 진행한다면 시공사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정확한 내역 입찰로 받으셔야지 신탁 방식으로 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틀렸는지 아닌지를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예, 구로 동양연립 소규모 재건축 시공자 현설에 여기도 현설이 나오네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됐을 텐데 많이들 합니다. 최고 163가구. 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예전에 운수역 인근 15층 좀 헷갈렸네요. 아무튼 구로구의 동양일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재건축.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뭐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차이가 없고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들을 간간히 한번 체크를 한번 같이 하시자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변동이 있었네. 또 뭐 여기는 사업이 진행되네. 여기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걸 전국적으로 가늠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보는 거 함께 보시고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어떤 초기 추후에 요 나온 단지에 대해서 사업 분석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몇 가지 지역의 여러 가지 가주택 관련 뉴스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확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